안녕하세요. 성파학당의 성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주를 풀다 보면 이제 육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십성이나 육친 여기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걸 갖고 한참을 못 떠들어요. 한참을 못 떠들고 그냥 뭐 인성이다, 그냥 문서, 서류, 이권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항상 반대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성은 내가 받아먹기 좋은 거고 엄마의 형태니까 무조건 생해준다고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성이라는 관에서 나온 시킨 일도 돼요. 관에서 시킨 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의무적 상황도 되고, 관에서 나온 불편한 문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시간에 육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육친은 십성,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음양이 똑같은 것은 비견이락하고 겁재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것, 내가 생해주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물도 정재, 편재로도 나눌 수 있고, 정관, 편관으로 나누고 정인, 편인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눌 때 뭐 사길신이다, 사흉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 정재, 정관, 편인은 사길신으로 들어가고, 상관, 편관, 편인, 겁재는 사흉신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길신은 생해주고 힘을 빼주고 설해주고, 사흉신은 제압하고, 이럴 때 이제 뭐 옛날 어떤 고법으로 따지면 이런 걸로 해서 용신을 잡아가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특성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성을. 여기서 편자가 들어가는 건 다 치우친 거예요. 치우친 거. 편자는. 이 편자는 치우친다. 치우친다. 치우쳤다. 치우칠 편.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정관을 따지면 우리가 그냥 행정공무원이나 바른 공무원, 어떤 공무원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편 그러면 일단은 힘을 좀 쓰는 기관, 뭐 수사기관, 검경,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군인, 경찰,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편인은 치우친 엄마, 계모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편재, 정상적인 고정소득이 아니라 네 돈 내 돈이 섞여 있는 사업적 요소가 가미된 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편자가 들어가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비견이 무엇이냐? 비견이 뭐냐면, 이 견자가 어깨 견자예요. 그래서 어깨를 겨룬다. 나와 동등한 입장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등한 입장, 친구, 지인, 뭐 형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육친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경쟁을 하는 경쟁심이 된다고요. 경쟁심. 그냥 한번 싸워보고 싶다. 어깨를 겨뤄보고 싶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이거는 딱 1대1로 우리 한번 정상적으로 글러브를 끼고 둘이 맞짱을 뜨자 이거고, 이 겁재는 내 재물을 겁탈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겁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겁탈한다는 얘기는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는 거예요. 옆집에 가게가 하나 생겼다. 이거는 찌라시를 돌려서 정상적으로 우리 영업활동을 합시다. 둘이 경쟁을 합시다고. 겁재는 야, 네 가게 내가 살게. 이렇게 뺏는 논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뺏는 논리. 그러면서 이것도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친구, 지인, 형제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음양이 틀리니까 나와 성이 다른 누이, 동생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성이 다른.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양간의 겁재는 양인이라고 해서 무시무시한 총칼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총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항상 양간에는 양인의 성격도 들어가니까 항상 뺏고 뺏기는 이런 논리가 적용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식신상관과 정제편제는 내가 제압을 하고, 아니 생해주고 제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적이 되겠죠. 그리고 활동적이 되겠죠. 이쪽은 나를 제압하고 나를 관리하기 때문에 능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주 다 풀었잖아요. 이걸 많이 쓰는 사람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을 테고, 이걸 많이 쓰는 사람은 직장명이죠. 직장명. 직장명. 그러면 이걸 많이 쓴다는 얘기는, 이거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내가 힘이 강해서 내 힘을 많이 쓰는 거니까 이쪽은 당연히 옛날 고서에서 말하는 신강한 놈들이, 신왕하고 신강한 놈들이 이걸 하는 것이고, 이쪽은 나를 제압하고 나를 관리하기 때문에 약하죠. 그럼 약한 사람은 약하다. 내가 약한 사람은 일단 조직명이란 얘기죠. 조직명. 그런데 문제는 요새는 약하도, 약한 사람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잘 두드려서 머리만 잘 쓰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약사주가 재다 신약 뭐 이렇게 재물은 많은데 내가 약하다. 그러면 등짐을 못 지고 가서 뭐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사주도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해서 식상의 활동을 한다든가, 그렇죠? 공부를 해서 재물의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만질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신약의 어떤 그런 논법은 이런 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새는. 왜? 직업이 원래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강한 놈, 여기는 약한 놈. 그럼 약한 놈은 직장 생활하라. 이런 게 옛날에 어떤 그 신강논법, 뭐 적천수에서 나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는 한 권 다 배운 거지 벌써. 1분도 안 돼서 우리는 신강신약의 논법을 배운 거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먹히질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성을 쓰고 머리를 써서 재능을 펼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죠? 머리 써서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머리 써서 내 특허로, 내 공부로, 내 자격으로 펼치는 사람이니, 그렇죠? 머릿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머리 써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몸뚱이를 쓰느냐, 몸뚱아리를 쓰느냐, 진짜 돈을 갖고 움직이느냐, 직장을 댕기느냐, 아니면 공부로 버느냐. 우리가 여기 사주에서 금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금전 재물은 가장 약한 거예요.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어봐야 007 가방에 돈 집어넣어야 5억, 10억도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이 사람은 공부, 아이디어, 특허권에서 돈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 합숙에 공을 찍기 시작하면 백지수표로 치면 100억이고 1000억이고 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진짜 큰 돈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문서에서. 그러니까 땅 문서도 되잖아. 현찰보다는 땅 가진 사람이 더 큰 부가가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그냥 우리 촌에서 뭐 그냥 산 하나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돈도 안 되지만 팔려야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억대그지가 나오는 거, 억대그지. 우리 촌에 가면은 그런 아저씨들 땅만 많고 그러니까 논빼미 매러 갈 때 그랜저 타고 뒤에서 트렁크에서 삽근한다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럼 여기서는 이거는 내 아이디어, 자격으로
예술가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술가가 이렇게 됐으면 이런 걸 쓴다면 진정한 예술가가 된다니까. 근데 예술가가 공부해서 머리로 돈을 탐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건 순수 예술이 될 거고 이거는 상업 예술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상업 예술. 상업은 돈을 밝히는 머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펼치는 거니까. 상업이 낀다는 얘기지. 재물이 끼면. 돈을. 우리가 대음양의 짝을 얘기를 할 때 재하고 관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재하고 관변이 없다. 대음양의 짝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데 실질적 짝은 문서의 짝은 이 재물의 짝은 문서예요. 이걸 남자로 봤을 때 남자의 여자는 그 남자의 문서를 보면 도망가질 않아요. 여기 땅 문서라도 한 200평, 200마지기 갖고 있으면 이 여자 안 도망간다고. 이렇게 짝이 젖어서 안 도망간다고. 여자로 따졌을 때 남자잖아요? 내 남자는 자식이 커지면 제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짝이 된다고. 남자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음양의 짝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식신은 무슨 행동이냐? 식신상관이라는 거는 내 몸 밖으로 펼쳐지는 행동이 다 식신상관이에요. 내 말도 식신상관이지만, 어떤 이런 분필, 내가 들고 있는 이 몸 바깥에 들고 있는 분필, 이 자체도 식신상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살림을 늘리는 것도 다 식신상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동차도 식신상관에 들어가는데 내가 돌아다니기 위해서 영위하는 건 이런 것이고, 그렇죠? 돈벌이를 위한 화물차다. 그럼 여기 진짜로 무대를 누비는 거다. 그럼 여기 들어갈 테고. 막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거를 내가 렌트카 사장이다. 그럼 일리 들어가겠죠. 그 자가용이 성격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성격이. 똑같은 차례도. 그래서 식신상관은 자연스러운. 이거는 그 자연스러운 거를 한 가닥 꺾은 거란 말이에요. 비틀어 버린 거란 말이죠. 이게 매일 먹는 밥이라면 식신이, 상관은 그 밥을 약간 뭔가를 퓨전으로 가미를 해서 가끔 기분에 따라 먹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분에 따라 먹는. 그러면 여기는 밥, 여기는 돈가스가 되겠죠. 그렇죠? 상관은. 그럼 여기는 매일 입는 옷. 이건 팬티가 될 테고. 이거는 무대복, 행사복이 되겠죠. 가끔 밤무대 나갈 때 반짝이 입는 게 여기 들어가겠죠. 무대복에 들어가겠지. 근데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는, 연예인들은 뭐 맨날 상관 옷을 입는 거니까. 연예인들은 맨날 상관 옷을 입겠고, 그러면서 집에서는 이제 식신 옷을 입겠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식신은 뭐냐? 자연스러운 행동도 돼. 자연스러운 행동. 근데 상관은 그 자연스러움을 한껏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도 할 수 있고, 변화시켜서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유튜브를 찍는다 그래서 상관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상관적 행위가 되겠지.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평상시 하는 거 마냥, 사주풀이 하는 거 마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식신이라는 얘기죠. 이게 더 오래 간다는 거지. 오래 간다. 이거는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 그쵸? 내가 베푸는 행위가 식신의 행위로 베풀었을 때, 남한테 잘해주는 게, 내가 남한테 뭔가를 베풀어주는 행동도 식신의 행위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했을 때 오래 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냥 노인네들 맨날 밥 한 끼 사주는 거 이런 거 그냥 꾸준히 한 30년 동안 밥을 해줬다 이거지. 근데 가끔가다 연말에 불우유떡게 하는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내지만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한 번 내고서 또 몇 년 흘러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뭔가 어떤 기분에 의해서. 그런 거는 상관적 행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상관은, 이건 자연스러운 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상관은, 이건 자연스러운 말. 그 자연스러운 말에 뭔가를 입혔다. 그럼 욕도 되는 거예요, 상관은. 욕. 관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상관이 욕지에, 특히나 상관이 나중에 이제 가면 알겠지만 상관이 욕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욕도 잘한다니까, 진짜로. 왜? 나의 말을
이게 조목조목 하는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확확 질러대는 거기 때문에 욕 같은 것도 잘하게 돼 있어요.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특히 그 상관이 모격을 했다. 잘하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상관이 병제에 임했단 말이에요. 병제에 임하는 것 때문에 목소리가 떨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는 떨린단 말이지. 그런 특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식신이라는 거는 내 몸에서 튀어나오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나의 어떤 의식주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거는 식진과 상관은 자연스러움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여자가 애교를 떠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식신은 자연스럽게 맨날 하는 애교, 오래가는 애교, 그냥 맨날 자기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기분 나쁘면 인상 찡그리고 있고 기분 좋으면 여보 이렇게 하는 게 틀리단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상관의 행위를 더 이렇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상관의 행위에. 그래서 왜 여자들 왜 신랑하고 잠자리 좋은 날 엉덩이를 흔들면서 된장을 풀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거는 그날 하루라니까. 이거는 꾸준하게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건 그런 날만 밥상 차려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 여자 같으면 자식이란 말이죠. 그럼 그 자식은 식신의 자식이면 내가 꾸준하게 베풀어주는 자식이고. 그렇죠? 이 상관의 자식은 뭔가 꾸준한 것보다는 기분에 의해서 옷도 화려한 걸 입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가 오행이라는 걸 포함시키면 여기가 목이라고 했을 때 이게 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신에 내가 베푸는 행위는 무조건 화려하다예요. 화려하다. 여기를 일간을 목으로 잡아놓고 딱 시작하면 화가 되고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나의 식상의 활동은 무조건 화가 되는 거예요. 목이 일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인간의 논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목일간은 자식을 키우는 행동이 화려하다. 남한테 보여져야 된다. 이런 거란 얘기죠. 그런데 똑같은 화래도 식신의 화는 꾸준하게 입혀주는 거고 밝게. 상관은 가끔가다 무용할 때만 그냥 화려하게 화장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기분에 의해서만 해주는 거란 얘기죠. 자기 기분에 맞게.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식신의 입장에서 식상의 입장에서 목을 또 생각을 하란 얘기예요. 이 자식의 입장에서 엄마가 나한테 생해주는 목은 목기로 생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튀어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야. 무조건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도 내가 식상을 이렇게 화를 입고 싶기 싫은데도 우리 엄마는 나한테 목, 스프링 튀어나가게끔 뭔가 진취적으로 야 네가 먼저 나가 네가 먼저 이런 식으로 밀어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되게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는 잘해준다고 화려하게 입혔지만 이 자식은 껄끄러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만 바꾸면 그 행해주는 것이 완벽하게 틀려진다니까요.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수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자식한테 베풀어주는 거는 결과로서 뭔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끔만 해준단 말이에요. 응? 나가면 안 돼. 돼. 이렇게 하는데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놈은 비밀스러운 놈이니까 뭔가 웅크려 있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 엄마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이 자식은 또 그게 또 불편할 수는 있다는 얘기지. 왜? 얘는 웅크려 있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너 태권도장 가야 돼 하고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사주는 이 입장도 보여야 되지만 여기서 이걸 바라보는 것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신상관은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기분에 의한 행동인데 내가 생해주는 것이니 여자한테는 이것이 자식운도 되더라. 나중에 하면 육신을 더 쪼개면 이제 이게 뭐 처갓집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 같으면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제와 편제는 뭐냐. 일단 정제는 우리가 아는 거는 고정소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업적인 큰돈 이렇게 해야 된다. 큰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정소득은 우리가 어디 가서 받아요? 직장 가서 받죠. 직장에서 고정적으로. 그러면 이건 뭐냐면 관이 없어도 사주에 관이 없어도 정제를 쓰는 사람은 이걸로도 직장을 보더라. 관이 없어도. 왜? 고정소득이 따박따박 쌓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편제라는 거는 사업적으로 큰 돈이거든요. 근데 치우친 관이기 때문에 이게 들쑥날쑥한 돈이란 말이에요. 들쑥날쑥한 돈. 그래서 네 돈, 내 돈이 섞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빚도 들어가 있다고. 빚. 남의 빚도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 편제를 쓰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치고 빚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이런 돈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 정제, 편제는 재물이라는 거는 일단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러니까 재물 논리가 강한 사람이 결실을 일단 보고만 한단 말이야.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실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돈은 현실이잖아요. 현실. 현실성도 돼요. 현실성. 그러면서 우리가 노는 무대가 되거든요. 무대. 내가 활동하는 무대. 돈을 벌기 위해서 활동하는 무대. 이거는 활동하는 어떤 방법이고 행동이고 이건 무대, 실질적으로 무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정제는 어떻게 돼요? 고정 무대란 말이야. 맨날 돌던 데만 도는 사람이야. 돌던 데만. 근데 편제는 어떻게 돼요? 전국구라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전국구. 그러니까 무대가 훨씬 크니까 사업성이 더 커지겠죠. 정제는 그냥 내 관리 그냥 몇 군데 딱 가는 데만 딱딱 가서 고정소득으로 하니까 이건 영업을 해도 아주 정해져 있는 거지. 관공서 몇 군데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가는 데만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남녀공이 편제를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돈 벌어온 사람이 아버지다니까요. 나가서 돈 벌어온 사람이 아버지. 그리고 남자한테는 정제, 정확한 마누라, 편제, 치우친 마누라. 그러니까 치우친 마누라는 애인도 될 수 있죠. 근데 사주 원국에 정제가 없고 편제만 있는 사람은 그런 마누라를 얻는 거예요. 편제 마누라를. 거기에도 오행을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성, 결과물. 그러니까 무대니까 재물 논리가 밝은 사람이 길룬도 밝다니까. 길룬. 이건 맨날 가는 길로만 가는 사람이야, 정제는. 근데 편제가 있는 사람은 지름길, 빠른 길, 내비게이션 팍팍 켜갖고 길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끔 그러잖아. 나는 움직이는 내비게이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지도 없이도 잘 찾아가는 사람. 그래서 요걸 나눠서 내가 생해주는 것, 내가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힘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강해야 돼. 비겁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겨룬다? 어깨를 겨룬다 하면 누군가 싸워보고 싶다니까? 겨뤄보고 싶다는 얘기죠. 사회에 나가서 부딪혀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겁재가 있다? 대가리가 깨져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지. 이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지. 정관과 편관은 기본적으로 정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틀에 박혀있는 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일 가장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게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 중에서도 이건 정자를 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른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게 바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행위할 때 뭐 행정공무원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관을 쓴다. 근데 국가자리에 붙었으면 공무원에 준하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직에 준하는 큰 조직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편관이라는 거는 약간 치우친 관이기 때문에 힘 좀 쓰네 이렇게 하는 거. 힘 좀 쓰네. 경찰관, 세무공무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한테 좀 힘쓰는 이런 거. 그럼 수위는 어디 들어갈까요? 수위, 경찰서 수위. 여기 들어가겠지. 편관에 들어가겠지. 아저씨 못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힘을 쓴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환경이라는 게 나와요. 환경. 봐. 청와대 경비. 그쵸? 아파트 경비. 똑같은 경비거든요. 어느 환경에 있느냐지. 어느 환경에. 어떤 부모 밑에 있느냐예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주가 인생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풍수적인 요인. 인연법. 어떤 어머니 밑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죠. 인생 최고의 개운법은 결혼. 그래서 정관을 쓰는 사람과 편관을 쓰는 사람,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남자들은 관을 쓴다는 거는 이게 명예잖아요. 명예. 명예. 그러니까 천간에 이게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명예지향적이 된다니까요. 명예지향적. 근데 문제는 이 명예지향적인 사람들이 인성이 없었을 경우, 인성이 없다. 그러면 인성은 도장이거든요. 결재권. 그러면 결재권과 상관없는 조직인데 명예를 위해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돈 벌어서 관을 밀어서 재생관을 해서 명예를 키웠는데 내가 생하지를 못하고 나를 극하니 그 명예가 나를 짓누르는 현상이 돼서 이런 분들이 꼭 돈 벌어갖고 명예 찾다가 나중에 바지저고리 한번 사입을 때쯤 되면 가드라예요. 가드라. 병으로.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남자는 명예만 쫓아가면.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거는 취미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공부가 취미인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활동 이런 거니까 나의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명예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제압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남자는 이게 자기 명예가 커지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축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공차기라도 하고 놀면, 헬스클럽 가서 근육이라도 만들면 이걸 제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절하게 조절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명예만 찾을 게 아니라 취미 활동을 하시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뭐 또 공부가 취미인 사람은 정인, 편인을 쓰면 되니까. 이거는 뭐냐? 내가 명예 찾아서 나를 학식으로 불리면 내가 그만큼 머리가 성숙해지니까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적절하게 힘을 빼서, 명예의 힘을 적절하게 빼서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학문으로.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학자들은 명예가 있어도 자기를 조절하는 힘이 강하다야. 그러면서 정의는 다른 도장. 요거는 보증도 돼요. 보증. 보증 수표 아주. 그러면서 엄마. 요거는 편인. 계모의 성격을 띠고 있고, 약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럼 인성은 뭐냐? 나를 생해주는 것인데 엄마가 밥을 주지만 내가 먹기 싫을 때는 그 밥이 귀찮아져지는 거예요. 계모가 나한테 일을 시켜서 불편한 일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건 뭐냐? 반대로 말하면 인성은 여기서 보면 관이 시킨 일도 돼요. 관이 시킨 일.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뭐냐? 의무도 된단 말이에요. 의무. 왜? 내가 나가 노는데 엄마가 9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지켜야 될 의무라니까요. 계모가 들어와 그랬는데 안 들어갔다. 해초리를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존에 인성 그래서 나한테 좋은 거야, 받아먹는 거야, 문서 자격 이권이야 이런 것도 땅 문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반대급부를 보면, 반대의 성격을 보면 내가 꼭 지켜야 될 일, 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일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사주는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반대편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시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생하고 극할 것이냐, 내가 극을 당하고 생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아, 그 사람이 약하고 세구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요새는 뭐 이렇게도 해서 예술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한눈으로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앞에서도 한번 보고 위에서도 한번 보고 뒤에서도 한번 봐서 입체적으로 보란 얘기지. 입체적으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